미국에서 딸 한 명을 키우는 워킹맘 이 씨는 약 20년 전 당시 불법 체류자였던 한국 남성과 사랑에 빠져서 5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빨리 가져야지 시민권이 쉽게 나온다면서 아이 낳기를 졸랐고 곧 딸을 낳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딸의 출산 이후 남편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고 외도를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이들 부부는 결혼 6년 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그 이후로 남편과 연락도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는 최근 10여 년 만에 남편과 관련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제는 정말 이혼이 하고 싶다는 이 씨.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사연 사반 가족분께서 지금 미국 LA에 계시는 가족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자, 시작해보죠. 네, 일단 제보자인 이 씨는 어릴 때 가족들이랑 같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서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혼자 사는 집에 텔레비전을 주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TV를 들고 온 배송기사가 또 마침 한국 남성이었던 거죠. 타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서 너무 기뻐서 이 남성이랑 대화를 나누게 됐고요. 친해지면서 연인으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남성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유학을 하다가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미국으로 온 가족이 도망을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전부 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고요. 남성이 연애를 시작할 때도 나는 결혼할 거 아니면 안 만난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줄곧 강요해 왔고 그러면서 만난 지 5,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결혼에 대해서 저렇게 뭔가 강박이 있다, 뭔가 네. 수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들 부부 뭐 사랑을 했고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바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남편 그때부터 계속 임신을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어허. 아이가 좀 빨리 있어야지 시민권이 쉽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애초에 시민권 때문에 이렇게 접근한 거 아니냐 생각도 들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죠. 간에 어. 어쨌든 간에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취직도 하고 했기 때문에 임신도 바로 했고 이듬해 딸 한 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이어집니다. 출생했는 아이가 많이 아픕니다. 간이 아팠어요. 간이 아파서 사실 3살, 4살 때까지 계속 병원에 들락날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 씨 입장에서는 아이의 병간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거의 도맡다시피 이제 병간호를 했는데 이 남편 정말 천청병력 같은 이야기합니다. 나 간호소가 되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어허. 그러자 이게 돈이 많지 않으니까 이 씨의 어머니가 대출까지 받아서 학비를 대주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남편이 그럼에도 와야 되나 난 바빠서 나는 병원에 갈 수 없어. 그래서 딸 있는 병원에도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 딸의 케어를 다 맡고 있으니까 주말만이라도 좀 와서 아이 좀 봐줘 이러니까 자기 아이잖아요. 안 돼. 나 공부하는 거 바빠서 그럴 시간 없어.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런 사람이 밖으로는 딴짓거리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네, 공부하느라 바빴던 게 아니었습니다. 딸이 생사를 넘나들면서 병원에 있는데 그 시간에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는데 그게 다른 여자랑 외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씨 어머니 도움으로 간호학교 다녔잖아요. 본인 돈으로 다닌 예,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만난 여자하고 바람을 피고 외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남편 외도가 이게 다가 아니고 한번 또 있었다고 하는데요. 빚까지 내서 간호학교 보내는데 갑자기 실증 느끼더니 나 돈 벌어야 되니까 취직할래. 취직을 한 다음에 회사에서 만난 또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아이도 아픈데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된 이 씨. 정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런 인간하고 어떻게 살아요? 네, 결국 이 씨는 남편한테 제발 이제 정신 좀 차려라. 너랑 같이 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별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이가 5살 때쯤이었는데 별거를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 남편이 처음에는 약간 숙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잠적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최소한 양육비는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편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여기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 사연자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요. 시에서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어떤 시립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한 달에 $1,400씩 매달 양육비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단 한 번을 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도망다니고 숨고 연락을 피해왔다고 합니다. 자, 잠수를 탔습니다. 네. 찾아내야죠. 자, 그런데 그 찾아내는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찾아내야 되는데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보니까 남편이 이미 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 더더군다나 남편과 연관된 사람의 SNS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여성의 SNS를 알게 됐고요. 남편이 곧 그 여성하고 결혼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혼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나 지금 그 남자 유부남이고 그 남자의 아내다 하니까 그 여성이 오히려
앞으로 이렇게 연락하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라고 아이고야. 협박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양육비 때문에 배드파더스에게 이 양육비 달라라고 신청을 했고 그 배드파더스 같은 경우 신상을 공개를 합니다. 그렇죠. 신상이 털리자 남편이 그제서야 밀렸던 양육비 조금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상을 공개를 해야 저렇게 반응을 보인다니까요, 백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제 신상 공개에서 양육비 조금 준 거가 문제가 아니고 이 지금 남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성과 살림을 차렸고 아이 둘까지 뒀습니다. 그러면 이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황당하죠. 아픈 딸이랑 자기 둘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더 어이없는 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이 씨하고 별거 중에 이 남성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남편은 이 씨하고 결혼을 해서 시민권을 얻고 그리고 한국으로 간 건데 아무래도 병역 기피 목적을 가지고 시민권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라고 이 씨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군대 안 가려고 미국 시민권자 교포 여성을 만나서 덜컥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런데 이제 딱 그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니까 다시 한국으로 와가지고 아니 근데 또 한국 와서 또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참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미국에서도 좀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정말 어이가 없어가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데 미국은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으면 부부 둘이가 법정에 가야 돼요. 법정에 가서 같이 선서를 해야 되는데 그럼 법정에 가야 되면 결국 그 서류를 내야 되는데 이 씨의 서류를 남편이 인장, 도장을 위조해서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씨의 입장에는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혼 신청은 무효가 되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씨가 다시금 이혼 신청을 하고 싶은데 이 작자가 지금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년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또 헛소리를 했다고요? 네, 이게 그 배드파더스 사건 이후로 정말 몇 년 만에 온 연락이었는데 그 연락 온 이유가 일전에 미국에서 1,400만 그 달러씩 양육비 줘라 이런 판결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걸 취소해달라 이런 연락이었습니다. 그 현지 표현으로는 뭐 케이스를 닫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외국인 신분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 때문에 여권,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의 효력이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인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분이 필요하니까 이것 좀 취소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던 거고요. 이 연락받고 이 씨는 그렇게 원하면 양육비를 빨리 줘라. 당연하죠. 그럼 끝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돈은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이득만 취하겠고 너는 희생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미국 시민권 받고 도망가 버린 이 남편 이혼하고 싶습니다.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참 황당한 상황이죠. 이제 제보자가 미국에서 미국 변호사를 만나봤는데 일단 남편이 한국으로 갔으니까 우리가 해줄 수는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남편 주소지 모른다고 이제 한국 변호사를 만나봤더니 제대로 상담조차 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게 많을 것 같긴 해요. 이 사람이 한국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이 혼인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혼을 함으로써 얻을 이익도 따져봐야 됩니다. 이 사실은 미국에서 이혼을 하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우리 사연자가 말씀하시는 게 이혼을 지금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혼을 함으로써 뭐 위자료를 받을 것인지 뭘 할 것인지 또 받으려면 그 남자한테 그만한 재산이 있는 건지 등등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일단 미국에서 혼인신고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애매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어떻게 뭐 다뤄서 이거를 이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로 단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기자 일단 아니 지금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제보자는요, 아이가 심지어 현재 학습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성인이 돼서 제대로 직업 갖고 하려면 지금 흥미 있는 뭐 요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업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지금 경제적으로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이 밀린 양육비를 받아서 아이 교육에 쓰고 싶다 하는 입장이고요. 또 제보자는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 가정을 꾸리고 자기 아이들을 돌보는데 정작 우리 딸은 방치해둔 거나 다름없고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하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정리할 건 정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일단 현실적인 뭐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예, 저희도 안타깝네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